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그들이 아는 돈의 진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비밀들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도 안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진실은 충격적이다. 부자들은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있을 때 부자들은 그 돈으로 자산을 산다. 저축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매년 당신의 저축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후 실질 구매력은 900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그 1,000만 원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면 1년 후 1,2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첫 번째 차이다. 두 번째 진실은 더욱 놀랍다. 부자들은 절약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커피값을 아끼고 점심값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시간에 더 많이 벌 방법을 생각한다.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커피값 5천 원을 아껴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 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투자를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부자들은 비용을 줄이는 대신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왜냐하면 절약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진실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부자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한다. 나쁜 빚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빚이다. 자동차 할부나 신용카드 빚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좋은 빚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빚이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이나 사업을 위한 대출 같은 것들 말이다. 부자들은 이런 좋은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 대출로 사면 1억 원만 투자해서 3억 원 자산을 얻는 것이다. 만약 그 아파트 가격이 10% 오르면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실제 투자한 돈 1억 원 기준으로 보면 30% 수익률이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다. 네 번째 진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해서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만 수입을 얻으면 그곳이 망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든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사업 수익, 저작권 수입 등등. 이렇게 해야 진짜 안전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무원도 결국 국가가 망하면 끝이다. 하지만 다양한 자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것들이 있다. 다섯 번째 진실은 충격적이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더 똑똑하게 일한다. 시간당 10,000원을 버는 사람이 2배로 열심히 일해봤자 시간당 20,000원 밖에 못 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면 시간당 10만 원을 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은 직접 치킨을 튀기지 않는다. 직원을 고용해서 치킨을 튀기게 하고 자신은 다른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지 않고 시스템을 만든다. 그 시스템이 자신 대신 돈을 벌게 만든다. 여섯 번째 진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다.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낸다.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부자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다. 사업을 하면 많은 것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 휴대폰, 식사비, 심지어 여행비까지도. 물론 합법적인 범위에서 말이다. 또한 부자들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안다. 이런 것들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도와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들을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전문가들이 아껴주는 세금이 그들 비용보다 훨씬 크다. 7번째 진실은 놀라울 것이다.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으로 돈을 번다. 부자들에게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써서라도 시간을 절약한다. 청소는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긴다. 음식도 배달시켜 먹거나 외식을 한다. 이렇게 절약한 시간에 더 중요한 일들을 한다. 투자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거나 인맥을 관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사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필수적인 투자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 시간이 몇십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빨래하는데 2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 8번째 진실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만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었고 일론 머스크도 여러 회사를 망쳤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실패에서 배웠고 더 큰 성공을 이뤘다. 부자들은 실패의 비용보다 기회의 비용을 더 두려워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놓치는 기회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잃을 것을 걱정하지만 부자들은 얻을 것을 생각한다. 9번째 진실은 충격적이다. 부자들은 혼자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한다. 돈을 벌 때도 혼자 벌고 투자도 혼자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팀을 만든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투자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등. 이런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서 일한다. 또한 부자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든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투자하고 서로 도와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네트워크에 접근할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정보나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이런 네트워크가 필수다. 혼자서는 절대 큰 부를 만들 수 없다. 10번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부자들은 돈에 대한 마인드셋이 완전히 다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아끼고 모으려고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돈이 넘쳐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자신에게로 끌어오느냐가 문제다. 부자들은 돈을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는 움직여야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계속 투자하고 순환시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꽉 쥐고 있을 때 부자들은 돈을 풀어서 더 많은 돈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만 아는 돈의 본질이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구분하라.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에게 임대를 주는 집은 자산이다. 왜냐하면 매달 임대료를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타는 자동차는 부채지만 택시나 렌터카로 쓰는 자동차는 자산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두 번째, 수입을 다각화하라.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월급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 하지만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르다. 당신이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도 돈이 들어온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저작권 수입, 사업 수익 등등. 이런 수입원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 처음에는 작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수입들이 월급을 넘어서게 된다. 그때가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이다. 세 번째, 좋은 빚을 활용하라.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니다. 자산을 사기 위한 빚은 좋은 빚이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출이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위한 대출은 좋은 빚이다. 이런 빚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그 빚을 갚아준다. 심지어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소비를 위한 빚은 나쁜 빚이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빚, 생활비 대출 등등. 이런 빚들은 당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고 좋은 빚만 활용해야 한다. 네 번째,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라. 세금은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줄일 방법을 모른다. 사업자가 되면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공제 혜택도 있다.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줄일 방법들이 있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나 연금 계좌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줄인 세금을 다시 투자에 활용하면 복리 효과가 더욱 커진다. 다섯 번째, 시간의 가치를 높여라.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다. 하지만 그 시간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시간당 10,000원을 버는 사람과 시간당 1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 시간의 가치가 올라간다. 단순 노동보다는 창조적인 일, 대체 불가능한 일,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위임하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섯 번째, 복리의 힘을 활용하라.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했을 정도다.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이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연 10%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 단순 계산으로는 2,400만 원이다. 하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7,500만 원이 넘는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다.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일곱 번째, 리스크를 관리하라.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하지만 리스크를 피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분산 투자다.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현금 등등 여러 자산에 분산해야 한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공부다. 모르는 것에 투자하면 도박이 되지만 아는 것에 투자하면 투자가 된다.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 조절이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의 감정이다. 욕심과 공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8번째, 인맥을 관리하라. 부는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인맥이 있어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부자들은 인맥 관리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맥 관리를 사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 좋은 정보는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좋은 기회도 좋은 사람들이 가져다 준다. 인맥에 투자하지 않으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인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번째, 계속 배워라.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어제의 지식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 부자들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투자 방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공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를 그만둔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한다. 책을 읽고 세미나를 듣고 멘토를 찾는다. 배움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평생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다. 10번째,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당장 필요한 돈, 이번 달 생활비, 올해 보너스만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10년 후, 20년 후, 은퇴 후까지 생각한다.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 빠르게 뛰는 것보다는 끝까지 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당신도 이 진실들을 알았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다. 저축 대신 투자하는 것, 절약 대신 수입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 안전한 길 대신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하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마인드셋의 차이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보고 부자는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은 비용을 보고 부자는 투자를 본다. 가난한 사람은 리스크를 보고 부자는 가능성을 본다. 당신의 마인드셋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돈이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만 아는 가장 큰 비밀이다.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부자의 마인드셋을 가지면 부자의 행동을 하게 된다. 부자의 행동을 하면 부자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계속 가난한 사람들의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의 게임을 시작할 것인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부자들은 시간을 자산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비용으로 소비한다. 지금 이 순간도 부자들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휴가를 가는 동안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왜냐하면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그들을 위해 일한다. 당신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작은 시스템부터 시작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라. 월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라. 부업을 시작하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라. 부자들의 마인드셋을 익히기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작하기만 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핑계만 만들고 미루기만 한다.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핑계일 뿐이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핑계를 찾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핑계를 찾는 사람인가? 부자들만 아는 이 진실들을 이제 당신도 안다.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당신의 선택이다. 미래의 부자인 당신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라. 왜냐하면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